자정 무렵이었던 것 같아 가냘프고 부드러운 무엇이 가만히 나에게 닿아온 것은 얼굴도 몸도 말도 없는 그 그림자가 누구의 것인지 몰라 난 잠자코 기다렸어. 혼에게 말을 거는 법을 생각해내고 싶었지만 어디서도 그 방법을 배운 적 없다는 걸 깨달았어. 한강 작가의 장편소설 소년이 온다의 한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총을 맞은 16소년의 혼이 있습니다. 그 혼은 왜 자신이 총을 맞아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 연유를 알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검은 숨이 되어 흩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장의 소리 DJ 최민석입니다. 노크 없이 여는 방문. 요가를 시작했다. 허리를 비틀면서 문득 왜 우리는 남의 기쁨을 진정으로 축하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했다. 타인을 위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진심을 담은 위로라 해도 그 내부에는 나는 아직 이 일을 위로하는 자로 남을 수 있다 는 안심이 전제된 게 아닌가. 우리의 주변인이 기쁜 일을 맞이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한다, 내일처럼 기쁘다 고 말할 수 있는 것. 진심을 담은 축하는 그 사람을 진정 사랑하지 않고서는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인간이란 본래 꼬인 것들이라 그 기쁨은 왜 너만을 향해 있는가, 그 행복은 왜 나의 것이 아닌가에 집착한다. 이런 마음은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지도 모른다. 내가 너무 꼬인 건가 싶은 생각이 들 때쯤 요가 수업이 끝났다. 나는 땀을 닦으며 앞선 생각을 모두 잊기로 했다. 저 하늘 한가운데 내가 보여 바람 닮은 새처럼 날아오를래. 저 너머 그곳에 내가 숨겨놓은 커다란 오늘 작가의 방에는 파릇파릇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손님을 모셨습니다. 올레브로 3회째를 맞는 문학동네 대학소설상을 수상하며 데뷔한 정지향 소설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지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대학소설상이면 아직 학생이라는 말이 되겠네요. 네, 아직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몇 학년이신가요? 이제 2학기가 남았어요. 네. 이제 1년 남은 거네요. 네. 4학년 되는군요. 아무튼 제3회 문학동네 대학소설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문장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평소에 문장의 소리 즐겨 듣고 아주 팬이었는데 직접 나와서 인사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장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또 이렇게 아껴서 들어주셨다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뭔가 이 대학생다운 젊음이 있다는 게 벌써부터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시작해서 여기서 젊음이 팍 느껴지네요. 네. 등단했다는 게 실감 납니까? 실감 아직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작가님께 이 등단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처음 소설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좀
확고히 가지게 됐고 부족하게나마 습작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작가가 되고 책을 낸다는 게 좀 꿈과 같이 먼 네. 일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대학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이제 젊은 선배 작가들 보면서 어쩌면 나도 졸업을 하기 전에 데뷔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좀 건방진 생각을 했었는데 책을 쓸 때는 아유, 건방진 생각 아니죠. 굉장히 현실적인 생각이었죠. 현실로 이루어졌으니까. 네. 네. 근데 초록가죽 소파 표류기를 쓸 무렵에는 오히려 정말 30쯤 됐을 때 데뷔를 할 수 있으면 정말 다행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덜컥 이렇게 운이 좋게 데뷔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7년이나 당겨서 7년 맞나요? 그 지금 나이가 24살. 6년 네. 6년을 당긴 거군요. 예. 초록 가죽 소파 표류기 이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얼마나 걸렸나요? 집중해서 실제로 작업을 한 시간만을 따지면 2달 정도가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이 소설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짧은 소설을 이미 1년 전쯤에 써두었고 그걸 좀 더 길게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틈틈이 이야기를 짜고 인물들 만들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지금 안 쓰면 어쩌면 영영 이 이야기 못 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급하게 휴학을 하고 2달 정도 집중해서 소설을 썼습니다. 휴학을 하고 네. 뭔가 작심하고 썼네요. 네. 그러면 그 전에 썼던 그 구상해뒀던 짧은 이야기라는 건 단편 혹은 중편 네, 단편 소설. 단편 소설을 네. 한번 써보고 네. 여기 이야기에 살을 붙이자 해서 장편으로 네. 늘린 거군요. 네, 네. 아무튼 성공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설 집필할 때 이게 그 혹시 첫 장편이었나요? 아니면 네, 처음 써본. 처음? 그러면 또 의외로 잘 풀릴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힘들 수도 네. 있었을 텐데 네. 혹시 힘든 게 있었다면 어떤 게 제일 힘들었었나요? 힘들었던 게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다행히 다른 일 아무것도 안 해도 네. 됐고 아니, 그냥 거짓말하지. 휴학하고 전 그냥 쓰니까 그냥 술술 풀렸어요. 이렇게 해야 딱 멋지게 각인이 되는 건데. 예. 다른 일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소설만 썼으면 됐으니까는 힘든 거는 그냥 매일 혼자 글 쓰고 사람들 잘 못 만나는 게 좀 외롭다. 뭐 커피값이 떨어져서 카페에 못 간다. 이런 정도의 사소한 것들이었고요. 뭐 좋았던 게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냥 완전히 빠져들어서 아무래도 긴 소설 처음 써봤으니까 그 시간이 좀 소중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 몇 시간씩 쓰셨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3-4시간 이렇게 썼었는데 이제 마지막 한 달 동안은 거의 뭐 8시간 넘게도 썼던 것 같아요. 그냥 하루 종일 소설만. 마지막 한 달 동안 8시간씩이요? 오, 굉장한 체력인데. 젊어서 그런가. 네, 그렇네요. 젊어서 그런가 봐요. 네. 작품 이야기 좀 해보죠. 작품 속에 등장하는 고아의 도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춘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고아의 도시라는 이름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고아의 도시는 첫 장의 제목인데요. 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니는 지방의 예술대학 그 앞에 자치촌을 부르는 말이거든요. 네. 학교가 이제 부실대학으로 선정되고 서울로 새 캠퍼스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자치촌에는 학생들이 별로 남지를 않게 되고 그나마도 방학이 되면 모두들 집으로 돌아가요. 그때 학교 주변에 당구장이나 노래방, 술집 같은 것들도 다 문을 닫고 학생들이 내놓은 술병이나 이런 걸 주워 다 모으는 할아버지마저도 사라진 이렇게 폐허 같은 공간이 되는데 거기서 방학을 보내는 학생들은 이제 돌아갈 곳이 없는 친구들 뿐이고 주인공들은 그런 친구들과 자기 자신을 고아라고 부르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좀 더 이 고아가 부모 없는 아이를 뜻하는 그 고아인 네,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이 지방 대학가에서 벗어나서 사회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그 잊혀지고 버려진 동네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는 친구들을 이제 사회적 고아라는 의미에서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거네요. 네. 예. 벌써부터 이 네이밍부터 뭔가 남다른 포스가 느껴지는데 아무튼 뭐 지금 이제 작가가 되었고 네. 어린 시절에 작가가 되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문학을 전공으로 선택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이유가 있나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결심하게 됐나요? 글쎄요. 저는 어렸을 때 좀
뭘 해도 어중간하게 하는 그런 아이였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도 그랬고 제 또래들이라면 다 똑같이 학원을 전전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을 텐데 태권도나 수영, 뭐 운동, 미술, 피아노 이런 것들 다 많이 배워봐도 그렇게 흥미를 가지지 못하고 금방 그만두고 그랬었는데요. 이상하게 글쓰기만큼은 늘 욕심이 좀 났던 것 같아요. 제가 저 말고 다른 친구들이 교내 백일장 상 같은 걸 받으면 좀 많이 질투를 내고 책도 제가 제일 많이 읽었으면 좋겠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아마 자연스럽게 좀 이게 아니면 안 된다? 이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다. 네. 그런 생각으로 좀 시작을 했던 게 아닐까 생각해요. 네. 근데 지금 대답은 이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하실 때 또 백일장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네. 공교롭게 영화를 만드셨는데 이제 영화 제목이 백일장 키드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 말고 할 줄 아는 게 있는 거예요. 있는 거고 궁금한데 네. 왜 이 백일장 키드 제목부터 왜 백일장 키드인지 이게 어떤 영화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다 이 영화를 만들게 됐는지 영화 얘기 좀 잠깐 해주시죠. 네. 백일장 키드라는 영화는 이제 수능 대신 백일장 수상 실적을 가지고 문학 특기자 전형이라는 걸로 대학에 가려고 하는 고등학생들에 대한 이제 짧은 다큐멘터리예요. 근데 네. 단편인가요? 네, 30분 정도 되는 단편 다큐멘터리고 30분이면 완전 단편은 아니네요. 네, 아주 짧지는 않은 거고 제가 이제 보낸 고등학교 시절이 그랬고 그래서 되돌아보는 의미에서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 친구들이 처음부터 대학에 가려고 백일장에 다닌 건 절대 아니거든요. 작가가 되고 싶다거나 저처럼 글쓰기가 좋아서 일찍 습작을 시작했는데 우선 대학에는 가야 하니까 백일장을 다니게 되는 건데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제 가치가 전도되게 되는 거죠. 쓰고 싶은 글보다는 상을 더 잘 받을 수 있는 스타일으로 글을 쓰게 되고 같이 백일장을 다니고 글을 쓰는 친구들끼리 경쟁도 좀 심하게 되고 그러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좀 솔직하게 담아보자 이런 의도가 있었고 저는 제가 대학에 오면 정말 쓰고 싶은 글을 마음껏 쓸 수 있게 될 줄 알았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도 이상하게 제가 뭘 쓰고 싶은지 알 수가 없고 글 쓰는 일 자체가 좀 고역인 시간들을 보냈었거든요. 그게 아마 고등학교 때 그런 시절을 보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아예 다른 장르로 그 시절을 좀 정리해보자 그런 의도로 네. 야, 다른 장르로 그 시절을 정리해보자. 그 글쓰기의 고역 이런 느낌은 거의 뭐 등단 10년차한테 들을 수 있는 얘기인데. 근데 직접 그러면 촬영까지 하신 거예요? 아니면 연출만 하신 거예요? 네, 연출이랑 편집 이런 것들을 네. 맡아서 했고요. 촬영은 이제 촬영 감독은 따로 있었고요. 네. 다큐멘터리라서 뭐 시나리오는 없겠지만 네. 기획안이라든지 전체적인 아웃라인은 직접 잡으신 거고요. 네, 전반적인 것들은 제가 다 했고 이제 촬영만 친구들에게 좀 부탁을 했죠. 감독 겸 작가네요. 네, 나중에 또 이러다 또 본인의 이야기로 또 상업 영화도 찍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소설 얘기 다시 하죠. 작품을 완성하면 누가 가장 먼저 읽어주나요? 저 늘 같이 습작하는 대학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네. 그래서 작년에 저는 이 문학동네 대학 소설상 준비하고 그 친구는 신춘문예를 준비를 했는데 늘 그렇듯이 글 쓰는 일이 좀 어렵고 항상 확신이 없어가지고 친구나 저나 자주 서로한테 하소연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항상 자주 우리 이렇게 그냥 공모 준비하는 건데도 힘든데 당선이 만약에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글 발표할 거냐 힘들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쓰자 이런 얘기를 항상 제가 자주 했거든요. 근데 친구한테 하는 말이기도 했고 저 자신한테 하는 말이기도 했는데 막상 제가 당선이 돼버려서 좀 민망하고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좀 들었었어요. 근데 그 말은 진심이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뭐 그 친구도 소설 아주 잘 쓰고 최종심도 많이 들고 그랬으니까 곧 데뷔할 거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같이 열심히 썼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네요. 네, 제가 그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렇게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해주셨어요. 네. 네.
그리고 뭐 사실 그 제도권 내 등단이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글을 쓴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고 네. 그 외에도 뭐 글을 쓸 수 있는 길은 많고 네. 그 사실은 말씀하셨지만 등단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는 그 이후에 글을 쓰는 게 더 어렵거든요. 네. 더 어렵고 뭐 어떻게 보면 이게 행운이기도 하지만 불행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네. 예. 피할 수 없는 그 독을 받아든 독이 든 술잔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또 열심히 잘 써주시길 바랍니다. 잠깐 다른 얘기 좀 이제 라이트하게 해보죠. 네. 여행을 매우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기 직전까지도 여행을 다녀오신 것으로 아는데요. 네. 어디 다녀오셨나요? 저 이번에 대학 친구들이랑 같이 태국에 갔다가 태국, 예. 오늘 아침 오늘 비행기로- 아침에 도착해서 네. 지금 녹음하러 오신 거예요? 네. 엄청 피곤할 텐데. 아닙니다. 밤 비행기 타고 넘어오셨군요. 네네. 아, 저가항공이라서 네. 좀 담요를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너무 추워가지고. 춥고 의자도 좁고 네. 뒤로 젖힐 공간도 별로 없을 텐데 음. 역시 젊어서 그런지 전혀 피곤의 기색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태국 어디 다녀오신 겁니까? 저희 이번에 꼬창이라는 섬에 있었는데요. 코끼리의 섬. 그런가요? 네. 저희가 이걸 배낭 휴양이라고 이름 네. 붙였는데 배낭 휴양. 예. 돈이 없으니까 아무리 열심히 모아도 다 대학생이니까 그 캐리어 끌고 택시 타고 좋은 호텔에서 자고 이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잘 쉬고 이러고 싶어가지고 배낭 메고 꼬창이라는 섬에 가서 네. 직접 발품 팔아서 싼 방갈로를 잡아놓고 네. 그냥 수영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지내다가 왔어요. 창비어랑 싱하비어도 좀 마시고. 네, 맞습니다. 여행은 작가님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원래는 혼자 여행하는 편인데요. 20살 겨울에 처음 겁 없이 혼자 인도를 2달 정도 다녀온 다음에 1년에 한두 번은 배낭여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20살 때 뭐 하는 게 제일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혼자 여행하는 것에 비할 뭔가를 찾기 힘들 만큼 그게 엄청 저에 대해 많이 배우는 기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은 아마 혼자 낯선 데 가서 낯선 사람들 만나고 나를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데서 지내보는 게 자기를 배우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혼자 여행을 다니는 게 지치지 않고 지루하지 않다면 정말 좋은 거죠. 네. 제가 그거를 거의 뭐 한 15년째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지겨워서 슬퍼지기 전에 다른 얘기 하죠. 네. 초록 가죽 소파 표류기의 이 주인공인 새 인물을 설정할 때 혹시 힌트를 얻은 인물이 있나요? 네, 저는 인물을 만들 때 좀 어떤 중요한 특성들을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 어울릴 만한 말투나 습관 아니면 처해 있는 상황 같은 걸 주변 사람들에게서 조금씩 훔쳐오는 편인데요. 거의 다 그래요. 네, 그렇군요. 이 소설의 새 인물 중에서 요조도 제가 아는 아주 매력적이고 또 나름대로 치열하게 청춘을 지내고 있는 3명의 남자들에게서 크고 작은 특징들을 좀 훔쳐왔고 그 요조 이름은 어떻게 따오셨나요? 그 다자요 사무의 인간 실격에 나오는 그 요조? 네, 네. 요조입니다. 그리고 또 민영도 또 마찬가지로 2명에게서 그렇게 했고 그런 식인데 책이 나오고 나서 좀 고백을 하느라 애를 좀 먹었습니다. 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관계가 정리되기도 하고 용납해주는 사람들은 이제 계속 절친으로 가기도 하고 뭐 작가와 작가의 친구들이 처하는 운명이죠. 그렇군요. 근데 너무 까칠한 사람은 안 쓰는 게 좋아요. 네. 작품 맨 앞장에 보면 퓨어킴의 노래죠. 이 제목이 영어라서 약간 곤혹스럽긴 한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It's hard to be a daughter of a woman loved by God. 이 노래의 한 부분이 삽입돼 있어요. 어떤 의미로 이 가사를 삽입한 건가요? 네. 그 노래의 제목을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자의 딸로 사는 건 힘들어 이렇게 직역해 두었는데 네. 그 제목과 이제 거의 비슷한 내용의 가사예요. 엄마의
에게 왜 날 낳았냐 뭐 그런 말을 하면서 일부러 때를 쓰면서 울어봐도 결국 또 날 살리는 건 당신뿐이고 엄마가 죽으면 나는 유명해질 필요도 없다. 그럼 누가 진심으로 날 자랑스러워해주지? 뭐 못되게 굴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자다 엄마도 그런 내용인데 이 소설의 분위기랑도 어울리는 부분이 있고 또 이 소설이 구어체로 쓰여 있는데 소설의 화자가 결국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건지 그런 암시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실제로 종교가 저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작가님 오시기 전에 네. 어떻게 막 찾아서 봤는데 네. 부산에서 태어났다고. 네. 예. 그리고 맞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부산에서 지내신 거죠? 아니요. 저 고등학교를 예술고에서 문예창작을 전공을 하느라 일산으로 올라와서 그때 올라왔군요. 네. 그래서 전혀 사투리를 쓰지 않군요. 그래서 난 들으면서 계속 궁금했어요. 아, 부산 소녀인데 왜 그 사투리를 안 쓰지? 그러면서 뭐 지금 소녀가 아니지만 예, 물론 얼굴은 소녀지만 무슨 말 하는 거야? 아무튼 일찍 올라오셨군요. 일찍 상경을 해서 그렇군요. 자, 오늘 작품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눠봤는데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네. 잠깐 소설의 한 부분 좀 소개하는 느낌으로 네. 낭독 좀 하죠. 네, 알겠습니다. 예, 준비해온 부분이 있죠. 네. 어떤 씬인가요? 새 인물이 고아의 도시를 벗어나서 서울을 구경하러 다니다가 창덕궁에 가서 달빛 기행 도중에 무리에서 벗어나서 불 꺼진 궁 안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네. 달빛 기행이라는 건 어떤 거죠? 그게 야간 개장을 가끔씩 해요. 예. 창덕궁에서 후원을 이제 같이 가이드와 함께 거니는 이런 행사인데 거기 무리에서 이제 새 인물이 벗어나서 숨었다가 네. 무리들이 사라지고 난 뒤에 다시 연못가로 나와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 장면입니다. 네. 그러면 정지양 작가의 초록 가죽 소파 표류기 일부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나무 아래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았어. 땅에서 축축한 냉기가 올라와 바지와 엉덩이를 적셨지. 얼마 안 지나 길목에서 무전기 소리와 발소리가 났어. 나는 입을 다물고 허리를 고추 세웠지. 곧 경비원 셋이 모습을 드러냈어. 우리가 쪼그리고 앉은 곳은 그들이 화장실 입구에서 건물 뒤쪽으로 비스듬히 손전등을 비추면 훤히 드러날 위치였어. 민영은 성벽 쪽으로 좀 더 올라가자고 소곤댔지만 요조는 성벽에도 센서가 있을 수 있다고 했지. 가장자리에 앉은 내가 고개를 빼들고 그들을 힐끔거렸어. 세 개의 손전등 불빛은 잠시 연못가 정자 쪽을 비추더니 화장실 건물 앞을 스쳐 지나갔어. 그들이 어딘가로 무전을 보냈고 곧 우리 시야에 있는 모든 조명들이 꺼졌지. 완전한 어둠이었어. 우리는 천천히 저린 다리를 풀고 휴대폰으로 발밑을 비춰가며 나물들을 짚고 언덕 아래로 내려갔지.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저릿저릿 아랫배가 아팠어. 휴대폰 손전등을 켠 요조를 따라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연못으로 걸어갔지. 우리는 샌들을 벗어 등 뒤에 놓고 연못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지. 발끝에 물이 닿을 듯 말 듯 했어. 연못에 내 모서리는 어둠에 둥글게 쌓여 사라졌지. 반대쪽 끝이 아득해서 넓이를 가늠할 수가 없었어. 물 비린내가 올라왔어. 점점 어둠에 익숙해지면서 거리를 두고 내 양쪽에 앉은 요조와 민영의 옆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 시커먼 물 위로 내려앉은 달빛이 바람이 불 때마다 잔잔하게 일렁였어.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거기에 앉아 있었어. 물에서 올라오는 서늘한 기운 때문인지 누가 온다 해도 우리를 쉽게 찾을 수 없을 만큼 짙은 어둠에 쌓여있다는 생각 덕인지 서서히 긴장이 풀렸어. 낮에 땀을 뻘뻘 흘리며 돌아다닌 게 며칠 전의 일처럼 느껴졌어. 풀벌레들이 우는 소리가 났어. 여기에 닿기 위해서 하루 종일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닌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지.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이 소설의 짧은 일부분이었지만 거기에 묘사된 문장과 그리고 이걸 낭독하는 작가의 목소리에서 주인공들이 겪게 될 성장통의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어느덧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작별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인사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네, 저 앞으로도
오랫동안 묵묵하게 꾸준히 써 볼 생각입니다. 진짜 등단 10년 차이네. 또 기회가 닿는 대로 여러분 만나 뵐 테니까요. 좀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초록가죽 소파 표류기에 대한 수상자 인터뷰를 김미열 소설가가 진행했는데요. 거기서 김미열 작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앞으로 어떤 작품을 쓰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 정 작가의 입보다는 앞으로 만나게 될 작품으로 지켜보고 싶겠다는 의미겠죠. 저희 문장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좋은 작품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피규어, 신발, 책, 술, 기타 등등 여러분도 뭔가 수집하는 게 있으신가요? 이 코너는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수집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사람을 수집했을까요? 코너 소개가 약간 오싹한데요. 지금 이대로도 좋아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이대로도 좋아요에는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양양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노래를 만들고 네. 노래를 부르고 최근에는 글 쓰는 일까지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이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본인께서 직접 무슨 일을 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 말고 어떻게 설명을 더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네. 노래를 만들고 만든 노래를 부르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희가 항상 이 코너는 이 문화예술 생태계에 좀 독특한 분들, 그래요? 평소에 뵙기 어려운 분들을 모시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저희가 이제 그 사회적인 프로필을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항상 직접 작성한 프로필을 요청을 드려요. 네네. 그래서 네. 저도 그 요청을 받았는데, 네. 귀찮으셨던 겁니까? 아니요. 아무리 해도 제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저를 소개를 하려고 할 적에 노래를 만들고 부르고 한다 하는 거 말고 수식을 붙이기가 힘들더라고요. 스스로에 대해서. 온리송, 진정한 싱어송라이터. 그게 아니라 네. 수식을 붙이기가 힘들다고. 그렇군요. 네, 하는 일은 뭐 그런 건데 내가 어떤 사람이다. 이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각자 보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사실 그 자체로 여기에 나와서 이야기만 하겠다. 오늘 초반부터 나중에 나가실 때 제가 마칠 때 한번 민석 작가님께서 민석 DJ님께서 저를 소개를 다시 한번 해주세요. 저한테 숙제 내시는 겁니까? 네네. 초반부터 굉장히 방어적이시다가 갑자기 공격적으로 나오시는데 이 청취자분들이 혹시 오해를 하실까 싶어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사실 이 양양님을 평소에 좀 잘 알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도 초반부터 너무 친숙하게 너무 친숙하게 이야기를 지금 한 것 같네요. 그럼 저희 약간 거리를 두고 공식적인 자리에 걸맞게 질문을 하도록 하죠. 요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십니까? 요즘 원래 굉장히 원래도 느긋하게 생활하는 편인데 뭐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과 사과 한 알로 시작하는 아주 느긋한 하루인데 요즘은 그렇게 꼭 물 한 잔과 사과 하나 사과는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물을 평소에 너무 안 먹어서 물을 먹기 위해서 물과 사과는 꼭 규칙적으로 먹고 있었는데 이사를 최근에 하는 바람에 사과를 못 먹은 지 꽤 됐네요. 약간 일부러 상큼한 이미지 주시려고 지금 사과를 사과를 언급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 의심. 속사정을 아시면 아마 그런 말씀을 못 하실 알겠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이사 정리 저는 또 공간에 굉장히 좀 집착을 하는 성격이어서 그 집 가구 배치 컵을 어디에 놓을 것인가 이런 것들. 아니 자꾸 웃으시니까 이거 오늘 계속 너무 저희끼리 웃으면서 하는 방송일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그 컵 배치 이런 거 저도 공감하면서 공감의 웃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하나하나 지금 정리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어요.
이 질문 또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양양님 활동하시는 이름이 양양이잖아요. 네. 이 본명은 아니죠. 본 정말 의외로 본명은 성이 아니죠. 양이고 본명 이름이 외자 양이야. 그럼 내가 되게 신뢰가 되는 건데. 본명을 가지신 분들이 중국에 있긴 있는데 아 그렇죠. 네, 있긴 있는데 저는 본명은 아니고요. 예. 어릴 때부터 성이 이제 양씨다 보니까 모든 친구들이 다 저를 그냥 양양이라고 불러서 훨씬 더 제 원래 이름인 윤정이라는 이름보다 훨씬 익숙한 거죠. 그래서 이 이름으로 그냥 계속 활동을 활동을 하시는 해야겠다. 네. 어떤 예술적인 깊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영어로 그냥 미스 양 그런 건 거죠. 그거네요. 예. 네, 그래서 아 정말 저도 그래서 그냥 저에게는 너무 또 이게 소중한 하나의 네. 이름이기 때문에 애칭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마다 너무 답이 무언가 멋있지 않아서 본인도 부끄럽죠. 좀 부끄럽진 않았는데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야, 네. 그거 너무 멋이 없다. 그래서 네. 한번 사전도 뭐 찾아봤는데 뭐 양양이라는 단어를 한번 사전 찾아보시면 좋은 단어가 있더라고요. 네. 뭐가 있습니까? 무언가 뭐 의기양양할 때 그런 양양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광활하고 넓게 펼쳐진 어떤 뭐 그런 것을 표현할 때 양양한이라는 말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어울리네요. 또 음, 중국 그 여행 갔다 오신 뒤에 그 중국도 좋아하는 거기도 있잖아요. 중국 운담성. 네네. 그게 또 의기양양 뭔가 넓은 거랑 어울리고 잘 되면 나중에 강원도 양양 홍보대사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아니 농담이 아니고 몇 년 전에 아니 난 농담이었는데 몇 년 전에 강원도 양양에서 저를 찾는 전화가 오셨었어요. 아 진짜요? 네, 제가 그때 어딘가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일하는 이제 다른 분이 저는 근데 다른 곳에 여행을 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전화 오셔서 강원도 양양에서 양양 찾는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무 양양군에서 전화를 주신 거죠? 그런 것 네. 같아요. 네. 왜 전화를 한 거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양양이라는 가수가 있어서 예. 무언가를 뭐 함께 해볼 수 있을까 아. 하고 전화를 하셨대요. 근데 이제 뭐 저는 함께는 하지 못했고 요즘 트로트 가수의 양양이라는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네. 그분이 나오셨는데 아마 그분이 활발하게 트로트와 함께 활동을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렇겠네요. 그분이 이제 약간 지역 행사 이런 거 많잖아요. 네네. 그런데 또 많이 활동하시겠네요. 아무튼 최근에 여행 다녀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어디 다녀오셨고 또 여행은 어땠나요? 이번에는 라오스를 다녀왔는데, 당연히 너무 좋죠. 이번 여행은 조금 특별하게, 원래 살면서 항상 혼자만 여행을 다녔었는데, 이번에는, 친한 좋은 친구들이랑 함께 여행을 한번 가봤어요. 네. 이건 절대 아닌데, 혼자 가는 걸 너무 좋아해서. 네. 내가 과연 이 단체라고 해봐야 뭐 3명이지만 이 단체 여행을 네.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했는데, 뭐 혼자만의 시간도 가서도 갖기도 하고 또 함께 또 보고, 즐겨서 또 좋은 것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네. 뭐, 일단 여행은 떠나면 저는 너무너무 미친 듯이 다 행복하고 좋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죠. 아, 근데 이 셋이 가서 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혹시 쉽지가 않을 텐데 제가 미리 가기 전에 네. 얘기를 막 해 두었었거든요. 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혼자만 다녀서 어떻게 함께 해야 할지를 네. 모른다. 그랬더니 이제 배려를 해준 거죠, 친구들이. 아, 그렇군요. 네, 오늘은 뭐 너 혼자의 시간을 가져라. 셋이 갔는데 한 명한테 혼자만의 네, 시간을 주고 혼자의 둘이 시간을 놀고. 주고. 네. 아, 약간 윤상 같기도 하고. 네. 여행은 자주 평소에 다니시는지요? 네, 여행은 틈만 나면 어딘가로 달려갈 작정을 항상 하면서 살고 있죠. 그냥 돈과 시간이 생기면 가는 타입이군요. 시간은 저는 항상 많기 때문에 네. 아, 돈만 시간은 네, 항상 너무너무 느긋하게 살고 있어서 네. 시간은 많고 그렇죠. 이제 뭐 상황 제가 갈 곳에 대한 뭐 상황이 꼭 외국만 가는 것은 아니니까 네. 뭐 지인들이 있는 한국의 시골이나 뭐 이런 데도 가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상황과 뭐 경제적인 그런 것이 맞으면
언제든지 달려가죠. 강원도 양양도 가셔야죠. 강원도 양양이요. 예전에 한번 가족들하고 강원도 양양에 진짜 갔어요? 네, 양양 근처, 동해 쪽을 갔는데 뭐 가다가 양양을 가게 됐어요.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모든 간판이 양양 군청, 양양 예. 다방, 양양 무슨 시장, 뭐 양양 이러니까 네. 되게 낯간지럽겠다. 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뭘 날 가지고 시장을 만들고 뭐 그렇죠. 상점을 만들고 다방을 만들고 네. 기분이 이상하겠네요, 진짜. 그래서 네, 양양은 조금 피하려고요. 아 예. 아무튼 그렇지만 뭐 지금 뭐 양양시장, 뭐 양양식당, 양양다방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저희가 이제 또 양양님의 음악 이야기를 해서 네. 이 뭔가 전개가 이 중구난방 같긴 하지만 그러네요. 제가 예. 진짜 뭐라고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도 모르신 채 저희의 지금 수다를 잔뜩 들으신 거네요. 지금. 근데 오늘 방송 중에 양양님의 음악이 잠깐 이제 소개가 될 거기 때문에 네. 그 음악을 들으시면 청취자분들도 이런 음악을 하시는 분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는 다르게 뭔가 굉장히 서정적인 분이구나라는 걸 감을 잡으실 겁니다. 지금 말들은 서정적이지 않았구나. 그건 본인이 잘 아실 거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양양님의 가사를 보면 이 순수하면서도 심금을 울리는 느낌이 든다고 우리 작가님이 이렇게 써줬는데요. 가사를 쓸 때 어떤 방식으로 그 영감을 받으시는 편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영감이라는 건 전 잘 모르겠고 그냥 뭐 하루하루를 다 계속 살고 있잖아요. 멈춰 있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루하루 살다가 잠깐씩 드는 아주 작은 일상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적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인데 뭐 일기나 낙서나 메모 같은 거 이제 적어 놓으면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노래의 시작이 되기도 하고 글이 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결국 메모가 창작의 원천이자 그 에너지 같은 게 되기도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메모가 된다기보다는 그 잠깐 삶의 그 찰나 같은 순간들 그것들이 이제 다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가급적이면 뭔가 이야기가 된다 싶을 때 기록을 하고 보존을 하려고 한다. 이야기가 보존을 하려고 기록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것을 그냥 너무 적고 싶어서 그 마음을 적고 싶어서 적는 거예요. 제가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손으로 쓰는 걸. 그래서 그거를 글씨로 쓰고 싶어서 쓰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니까 제가 예전에 양양님이 카페에서 뭔가 이렇게 다이어리 같은 데다가 뭐 이렇게 펜으로 계속 쓰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모습을 종종 목격하고 했거든요. 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일맥상통하네요. 네, 그렇죠. 항상 오늘도 오는 길에 버스를 타고 왔는데 네. 너무 좋은 순간들이 있어서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도 이제 글을 적었는데 좋더라고요. 흔들리는 버스 버스 안에서 글을 쓰면 흔들리지 않습니까? 흔들리는데 그 흔들리는 것을 이제 제가 그 휴대폰에 있는 메모 기능이 고장이 났는데 저는 뭐 이렇게 그런 걸 수리하거나 다른 새 전화기로 교체하기가 싫어서 안 되는 상태로 지금 계속 쓰고 있다 보니까 달리는 버스 안에서도 펜을 꺼내서 써야 되는 시간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막 글씨가 흔들리고 해서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해결됐어요. 오늘 이제 그걸 써보니까 그래도 이 달리는 속에서도 무언가를 느끼고 쓸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내 곁에 일어난 것이 너무너무 좋고 행복한 거구나 해서 흔들리는 글씨도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해결했다는 게 이제 흔들리는 네네. 글씨도 사랑하기로 했다. 네네. 전 몰랐는데 양양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그 소녀적인 그런 순수한 그런 면이 좀 있네요. 그런가요? 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왜 처음 아셨죠? 저랑 잘 알고 지내셨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달라 보이네요. 아무튼 좀 공식적인 질문을 드리자면 네. 저희가 이제 표현하기로 시시콜콜한 이야기 혹은 사랑의 노래를 잇는 이런 그 앨범, 새 앨범은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 네, 들으시는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요. 제가 정규 앨범을 2장을 냈는데 1집
시시콜콜한 이야기 네. 그리고 2집이 사랑의 노래라는 타이틀의 앨범이에요. 앨범은 또 다른 3집 정규 앨범은 내년쯤 꼭 들려드리고 싶은데 그 전에 가을쯤 5곡 정도 EP를 먼저 지금 발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책도 준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글을 얼마 전부터 쓰기를 시작해서 원래 그 쓰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그 쓰던 것들을 이제 좀 본격적으로 더 길고 더 깊고 더 넓게 한번 써보려고 작업을 지난 초겨울쯤 그때 이제 시작을 해서 글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가을쯤 책이 나올 것 같아요. 올 가을요? 네. 독서의 계절에 나오는 책. 독서의 계절에. 그러면 에세이입니까? 이번 책은? 에세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네. 어떤 유형의 에세이라고 볼 수 있나요? 처음에 제가 글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건, 음악을 만들 적에 음악만으로는 다 해결이 안 되는 무언가 속에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네. 책을 읽으면서는 작가들은 너무너무 마음껏 표현을 하는데 노래, 멜로디와 가사만으로는 표현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다면 그걸 나는 글로 표현을 해 보겠다 하는 이제 마음으로 노래와 그리고 글, 각 노래가 있다면 그것에 또 맞는 이야기들을 글로 이제 적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EP와 책이 거의 동시에 발표가 되어서 함께 글과 음악을 함께 들으시고 그 중간쯤 음악이 표현하는 것 그리고 글이 표현하는 것 그 사이에 어떤 그것들이 함께 만났을 때 더 펼쳐지는 것들을 느껴보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글 작업도 하게 됐죠. 네, 오늘 양양님 저희가 또 가수로 이렇게 모셨는데요. 청취자분들이 계속 양양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과연 노래하는 목소리는 어떨까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노래 한 곡을 잠깐 소개해 주시고 같이 들으면서 좀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떤 곡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들려드리고 싶은 잘 아직 모르실 테니까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가 많지만 아까 여행 이야기도 했었고 여행 다녀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도 좀 앓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여행자라는 노래가 이 집에 수록이 돼 있는데 저는 이거 이제 들으면서 또 그때 얼마 전 떠났던 그 길들 한번 떠올려 볼 것이고 또 떠나실 분들은 또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리고 못 떠나시는 분들은 다음에 또 떠날 꿈 꾸시면서 이 노래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양양의 여행자 저희가 다 들려드리지는 못하고요. 저작권 문제 때문에 짧게나마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길 떠난 그곳에서 나는 보았지 나는 들었지 나는 흔들렸지 낯선 그 골목에서 내가 찾던 건 풍경 너머에 또 다른 나 걷고 또 걷고 걸어가다 보면 닿을 수 있었지 언제나 푸른 바다 돌고 또 돌아 결국 제자리에 돌아오게 되는 게 살아가는 네. 그럼 지금 이제 가수이자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작가로 활동하게 될 텐데요. 양양님에게 책을 내는 것과 앨범을 만드는 과정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글을 쓰는 것, 음악을 하는 것 이것은 그냥 제가 그냥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면서 하는 것들이어서 사실은 정말 가장 살아가면서 하는 것들 중에 순수한 일들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살면서 당연히 이것을
무엇을 위해서 노래를 하고 글을 쓰면 좋겠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위해서 하지 않거든요. 그냥 무언가 멜로디가 흘러나와서 노래를 불렀고 무언가 쓰고 싶어서 글을 쓴 거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살면서 가장 목적 없이 순수하게 하는 일? 네. 근데 너무 고맙게 그렇게 그냥 속에서 나온 것들 노래로 내뱉고 글로 썼는데 누군가 공감을 해주는 한 사람이 있어서 나눌 수도 있게 된 것. 네, 고마운 것. 네. 마지막에 굉장히 또 아티스트답게 진지한 자세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목소리의 싱어송라이터 양양님과 함께한 일부가 이제 이렇게 끝이 났는데요. 그나저나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네. 계속 뭔가 고개를 숙이시고 저희 눈빛을 피하면서 왜 그러냐면 오늘 네. 녹음에 임하셨어요. 아니 보니까 네. 너무 웃기더라고요. 너무 웃겨가지고. 뭐가요? 이 상황이요? 네, 아니 상황 말고 네. 아니 DJ님도 계속 웃으셨잖아요. 저는 원래 이제 한 번 상이 웃는 상이에요. 한 번 웃음이 터지면 그 이제 주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오늘 녹음을 할 수 없겠구나. 진지한 녹음에 임하기 네, 위해서 네, 저희 그렇습니다. 눈을 피해서 네. 고개를 그리고 숙이고 지금 위치도 녹음하셨군요. 뭐 마이크 이 세팅된 네. 것도 보기가 참 힘들어요. 이렇게 하고 봐야 보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번 주는 이렇게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다음 주에는 저희가 그런 건가요? 이번 얼굴을 주는? 마주 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네. 녹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오늘 하루도 참 길었습니다. 그런데 달력을 보면 일주일, 한 달은 눈 깜짝할 새에 가버리는 것만 같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시간들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만드는 중이니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